자, 메르스가 좋아하는 나이대 5말 6초다. 그러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손 씻는 법도 궁금합니다. 이 손 씻는 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손을 아무리 씻으셔도 손에 세균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상초 차장. 네. 자, 일단 5말 6초를 좋아한다.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5말 6초 나이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치사율을 봤을 때 저 연령대가 높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나이는 사실 뭐 40대도 사망할 수 있고 의료진 지금 감염자들도 보면 나이대가 좀 여러 개 돼 있거든요. 예. 그건 꼭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 말씀하신 거는 5말 6초는 5월 말에서 6월 초. 예. 계절을 말씀드리는 건데 습도와 온도가 메르스 확산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가장 오래 가는 게 온도는 20도고요. 습도는 40% 미만일 때 바이러스가 가장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동안 바이러스가 가는 환경이 20도에 습도 40%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낮을 때 오히려 굉장히 오래 사네요, 바이러스가. 예. 그래서 보면 8시간 같은 경우는 온도가 30도로 올라가고 습도가 높은, 그러니까 6월 말 장마철이 되면 오히려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월 말 6월 초 아침이나 저녁엔 좀 선선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이러스가 가장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렇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습도가 좀 올라가면은 바이러스가 좀 8시간밖에 못 사는데, 설 교수님. 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습도가 좀 올라가면은 바이러스들이 좀 이렇게 살기가 좋고 곰팡이도 많이 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바이러스는 습도에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바이러스마다 특징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약간 습도가 낮고 온도도 낮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연구에 의해서 알려진 거니까 뭐 이런 정도에서 생각보다는 사실 48시간이면 오래 사는 거거든요. 바이러스 생김새가 이제 또 좀 전문적으로는 이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습도나 온도가 잘 맞아야 바이러스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온도나 습도를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6월이 좀 지나고 장마철이 좀 오게 되면 6월 말 되면 장마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바이러스의 힘이 좀 많이 떨어질 테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전 차장 지금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감기하고 메르스하고 뭐 좀 차이가 있느냐? 좀 비슷할 것 같아. 처음에는 뭐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이러니까 감기로 볼 텐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국산이냐 중동산이냐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러스의 차이가 결국에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잠복기가 이제 감기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메르스는 이틀에서 2주, 14일까지도 잠복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치료는 뭐 감기는 약 먹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크게 몸이 아픈 환자가 아니라면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백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면역력에 따라 뭐 이것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증상으로는 감기는 미열, 재채기, 콧물 이런 것들이 나고 메르스는 발열, 특히 이제 온도가 37.5도 이상, 뭐 38도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열이 끓고요. 호흡곤란, 구토, 심할 경우엔 폐렴,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사율 44%라고 하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설 교수님. 지금 비타민 또 먹어야 된다. 요즘에 뭐 홍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던데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된다. 비타민은 뭐 이렇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홍삼도 도움이 된다. 홍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감염될 확률 보니까 뭐 저희가 연령대별로 어제 그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40대 이후에 좀 감염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들 두신 분들 걱정 많거든요. 감염률 애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 보면은 아이들이 감염된 것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감염된 숫자도 작지만 사망률도 좀 적은데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료가 사우디아라비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방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제가 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CNN, USA Today, 뭐 WHO 이런 데서 한국에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청소년 아이들의 발병률 또 사망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우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나치게 예. 있는 팩트를 우리가 부인을 해서 왜곡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우리가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기관이 안전한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전문가분한테 이 잠복기, 그러니까 병이 변병은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제가 감염 확진자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바이러스가 옮은 거예요. 근데 아직 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박사님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분이 증상이 없는데 옮으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앵커분이 저한테 옮기는 상황이 첫 번째 분이 옮긴 상황과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이 옮겼다고 하는 게 만일에 확인이 되면 앵커께서 저한테 옮기는 것도 충분히 옮길 수 있으시죠? 아니, 첫 번째 옮긴 사람이 예를 들어 확진자였어요. 예, 확진자. 확진자였고 이미 발병을 했습니다. 네. 그분한테 제가 옮은 거라고 나만 하면 옮겼었겠죠? 그건 예.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증상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이때 증상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고열입니다. 네. 고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충분해졌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고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바이러스는 없느냐? 바이러스가 정확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 활성이 아주 낮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적기 때문에 감염력은 굉장히 적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예. 볼 수는 있지만은 그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복기에는 다니는 사람들 만나셔도 예. 전염될 확률이 좀 낮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 저희가 많이 정말 낮은 겁니다. 많이 낮다. 상당히 많이. 예. 예. 자, 이러고 저희가 사실 손 씻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손을 씻을 때 저희가 실제로 씻어봐도 제가 이렇게 한번 씻어볼 텐데 씻어봐도 여기 바이러스가 다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면서요? 예. 예. 이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세하게 우리가 사실 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씻지만 접촉을 다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가령 이쪽 안쪽으로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손 바닥도 씻고 손 등도 씻고 중간으로도 이렇게 씻고 그렇게 씻어줘야 돼요. 이게 손가락 사이를 그렇죠. 끼워서 예. 예.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이렇게 손가락 사이를 끼워서 씻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보니까 이 손금 부분이 잘 안 씻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금 부분도 이렇게 손바닥을 좀 긁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예. 이쪽에도 씻게 되지만 손톱에 손톱 안에 있는 것도 씻긴다. 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누를 바른 다음에 예. 이렇게 손금 부분도 해서 이 안에 손톱 안에 있는 바이러스 이렇게도 하시지만 주로 이렇게 하시죠. 옆으로도 하고 예. 이렇게 양쪽을 다 해서 손을 씻고 이렇게 비벼줘야 완벽하게 바이러스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르스와 관련돼서 손 씻는 방법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